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 그리고 fx,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도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각각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 fx의 t에서의 기울기의 좌극한이고, 이거는 그냥 fx의 t에서의 기울기 좌극한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절대값 fx의 t에서의 좌미분계수, 이거는 fx의 t에서의 좌미분계수 곱시다 라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프 추론 문제인데, 이 부분을 특히 자세히 설명을 해서 어떤 것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t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따로 뺐는데, a라고 따로 뺐죠. 이거는 절대값 fx의 t에서의 좌미분계수고, 이거는 그냥 fx의 t에서의 좌미분계수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둘의 곱시예요. 그런 둘의 곱시다. 그런 둘의 곱시다라는 걸 알고 다양한 경우 상황에 맞춰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주어진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큰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a는 뭐가 되냐면, 어차피 문제될 게 딱히 없어요. f 더함수 t죠. 그냥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올 테니까 f 더함수 t, 즉 gt는 f 더함수 t의 제곱이 됩니다. gt는 f 더함수 t의 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 ft가 음수일 경우에 함수가 뭐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럼 절대값 함수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 함수는 이럴 거고, 그냥 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절대값 원래 함수의 t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있으면은 대칭시켰을 때는 부호가 달라지겠죠. 제 그림을 좀 제가 좀 안 이쁘게 그렸는데,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른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f 더함수 t, 이거는 f 더함수 t, 즉 마이너스 f 더함수 t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t라는 점이 x축과의 교점인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인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딱 붙은 세 점이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게 ft고, 절대값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는 지금 fx잖아요. 근데 절대값에서는 이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t가 되기 전 좌미분계에서는 밑에서 있는 것을 올려야 되니까, 올리게 되면서 이 부분을 겁나게 엄청나게 확대를 해보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봤을 때, 지금 얘는 누구를 따지는 거다? t라는 점에서의 절대값 fx를 따지려고 하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를 따지려고 하는 건데, t를 벗어나면 이때는 f 더함수 t지만, t라는 점 오기 전에는 내려간 걸 위로 올리니까 마이너스 f 더함수 t가 됩니다. 따라서 gt, 얘는 마이너스 f 더함수 t, 그리고 얘는 그냥 f 더함수 t죠. f 더함수 t죠. 이쪽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요. 이게 얘입니다. 그런데 절대값 얘는 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 더함수 t의 제곱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 케이스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가서 뱉다 갈까? 자, 4번 케이스. 이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이런 상황이죠. 이게 fx입니다.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의 t에서의 변화만 본다면 왼쪽에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오른쪽에서는 변화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는 사실 이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때 g 더함수 t는 뭐가 됩니까? g 더함수 t는, 자, 얘는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f 더함수 t, 얘도 f 더함수 t. f 더함수 t의 제곱이다. 자,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접할 때죠. 접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접할 때는 이런 상황이든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딱 붙은 세 점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즉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5개를 확인을 해봤을 때 GT가, 자, 얘 플러스죠. 얘 마이너스고,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고, GT가 0이 될 때는 언제밖에 없다. GT가 0이 될 때는 fx가 t라는 점에서 접할 때만이 GT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딱 봅니다. 문제를 봤더니 fm이 0이다. fm이 0이다 라고 하면 해당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보면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5번 케이스 이렇게 있게 되는데, gm이 0이다? 아, 그럼 접했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걸 딱 보는 순간 fx는 m에서 접한다. 이제 1차식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나 조건을 딱 봤더니, 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요. 나 조건을 보면, 나 조건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제 m보다 큰 k에 대해서 리미트 t가 접근해가는 게 이제 t죠. t가 k보다 좀 큰 애에서 계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k는 t와 상관은 없으니까 따로 뺍니다. gk라고 따로 빼세요. 이 결과물이 문제 보니까 162라고 나온 겁니다. 자, 얘에서 얘를 뺐더니 162다.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만약에 1번 케이스 갖고 한다면, 뭐 t가 있는데 여기가 k였는데 k가 뭐 좀 크네 작네 해봐야 어차피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크다 하더라도 어차피 접근시키는 거니까 fx가 이렇게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게 되면 같은 것을 빼게 되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0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버려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려야 될 거. 만약에 fx가 이 k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fx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버리면 gk가 뭐가 되죠? gk가 뭐가 되는가? gk는 이제 k가 교점이 들어갈 텐데, 절대값 그래프의 좌 미분계수와 주어진 함수,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의 k라는 점에서의 좌 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절대값 씌운 것의 좌 미분계수인데 같잖아요. 지금 어차피 플러스니까 같습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 f 도함수 k의 제곱이 될 거예요. f 도함수 k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요 t라는 게 k보다 조금이라도 큰 상황이죠. 조금이라도 큰 상황에서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그래프는 이게 k에서 내려간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라간다. 딱 붙은 점이 이렇게 됐다. 그 직전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요점이 지금 k잖아요.
근데 K보다 좀 큰 상황이에요. K보다 좀 큰 상황. 어쨌든 큰 상황입니다. 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GT인데 이 T가 K보다 즉 교점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상태.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상태니까 내려간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 이때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마이너스 fx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점에서의 좌합 이분계수니까 이 점에서의 좌합 이분계수는 어찌 되었든 이런 상황인 거죠. K에서의 미분계수가 f 도함수 K인데 이 T가 K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상태니까 이 점이 이쪽을 향해서 K를 향해서 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f 도함수 K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f 도함수 K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f 도함수 K고요.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f 도함수 K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GK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GK는 뭐냐면 이 함수의 절대값 해봐야 플러스니까 변화 없고 그 다음 얘네들이 같은 거죠. f 도함수 K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떻게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이 상황은 맞지 않다. 그럼 맞는 상황은 뻔해진 거죠. 뻔한 상황밖에 안 나왔다. 어떤 뻔한 상황이냐?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쓸게요.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이거. T는 K보다 좀 큰 데일 거고 그 녀석에서의 GT를 따질 거고 그 다음에 GK를 따질 거고 그게 160인데 이게 워낙 잘 보이니까 GK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될 녀석이 좌미분계수 따지는 거니까 얘의 기울기가 f 더함수 K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f 더함수 K일 거예요. 자, 절대값 그래프에서는 절대값 그래프의 얘는 마이너스 f 더함수 K가 될 겁니다. 그러나 f 함수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좌우 미분계수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죠, 요거. 요 둘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f 더함수 K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T가 K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잖아요. 그럼 K보다도 조금 큰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K보다 좀 큰 상태에서 K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T가. 그런 다음 이 점에서의 좌합 미분계수로 가는 것은 그냥 K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f 더함수 K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f 더함수 K의 제곱은 빼기 더하기니까 두 개였죠? 81이다. 그러면 f 더함수 K는 9다까지 알았습니다. f 더함수 K는 9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자, 어디까지 온 거죠? 지금 문제를 확인해 봤을 때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fm 그리고 f 도함수 m이 0이다라는 정보 찾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 조건에서 우리가 찾은 것은 문제 해결에 적합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란 걸 알았고 그 함수는 k라는 점에서 0이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9다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갖고 fx 그래프를 완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에 보면은 k가 m보다 크다고 그랬고 최고차계수 1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fx의 대략적인 개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좀 알았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K이고, 그 다음 롤의 정리에 의해서 2대1 내분점일 텐데 이렇게 됐다. F도 함수는 최고차항에서 3이고 이렇고, 자 이제 여기 뭘 표시할 건데 롤의 정리도 써야겠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시다. 2대1이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 대칭 중심까지 가겠죠. 그래서 똑같게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2t라고 잡을 수 있어요. 즉 저는 k를 m으로부터 2대1이니까 3t 이렇게 잡은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fx예요. fx인데 이제 t예요. t가 지금 여기가 n 플러스 3t잖아요. n 플러스 3t 이하일 때 보니까 x죠. fx라고 해야 돼요. fx라고 해도 되고, 자 ft라고 합시다. 그냥 ft라고 할게요. ft는 음입니다. 음일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이제 이거로부터 GT로 가려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뭐 GT를 결정하려면 FT가 필요하니까, 음수일 때 GT가 무엇이었는가? 마이너스 F 도함수 T의 제곱이었습니다. 다시요. 함수가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독립변수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F 도함수 T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이때 GT는 마이너스 F 도함수 T의 제곱이었으니 구한 녀석을 갖고선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붙이고 9 쓰고 x자리에 때 t 넣고 이거 하는 거예요. t 빼기 m의 제곱, 그리고 t 빼기 m 플러스 2t의 제곱,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범위에서 gt가 어떤 녀석인지, 어떤 문양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거 지금 뭐죠? m이라는 녀석과 m 플러스 2t 접점으로 하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GT예요. 대칭축은 n 플러스 t이고, 자 k가 n 플러스 3t였죠.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n 플러스 3t가 k입니다. 여기 k예요. n 플러스 3t. 그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 뭐 그때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n-t까지 될 텐데요. 그래서 n 플러스 3t일 때 뭐가 되나 하고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 9t 제곱이 되고 여기 t 제곱이 되는데, 잠깐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f 도함수 k가 9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f 도함수 k의 제곱이라고 했으니 이때 마이너스 8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마이너스 81이 됩니다. 즉 t는 1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m이 자연수라고 나왔습니다. m이 자연수예요. 그리고 t도 1 자연수예요. 즉 얘가 자연수인데 t도 자연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또 읽어볼게요. 문제를 읽어봤더니 n도 자연수인데 gn이 마이너스 81보다 커야 된다. gn이 마이너스 81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래프가 g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요. 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가 축 위에 있게 되는 순간부터는, 함수가 축 위에 있게 되는 순간부터는 GT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 요때까지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겁니다. 일단 그중 이렇게 되는 애를 따져본다면 몇 개의 점이 나오냐?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부터는 플러스가 된다. 네 번째부터 플러스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플러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보면 요 얘기를 준 거예요. 12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n이 뭐였을 거냐면 m이었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은 n 플러스 1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였을 거고, n 플러스 3. 즉 k일 때는 마이너스 81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이 10번째, 11번째라고 쭉 나온 겁니다. 그러면 10번, 9,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인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가 6이 됐었어야 돼요. 6, 7, 8, 9일 때는 마이너스 81이 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 이렇게 쭉쭉쭉 됐던 거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마무리를 지으면은 그러한 n들을 더해라. 일단 m이 뭐였나? m은 6입니다. m 6인 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k가 뭐냐? k는 9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얘가 9였던 거죠. 9였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x를 찾아라 그러면 fx는 x-6의 제곱 곱하기 x-9 이렇게도 되고, 어쨌든 n도 구했고 k도 구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게 누구야? i를 1부터 10까지 한다면 6, 7, 8, 그 다음에 10부터 6, 7, 8 해서 10부터 16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21이고 얘네 7개죠. 그래서 2분의 n 한 다음에 첫항 끝항 더해서 곱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110이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GT는 무엇인가? fx와 절대값 fx의 t에서의 좌미분계수다. fx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gt는 f 도함수 t의 제곱이다. 플러스라는 얘기죠. 함수가 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f 도함수 t의 제곱이다. 자, 이제 나머지 경우는 축과 만날 때인데, 관통해서 우상향할 때는 마이너스 f 도함수 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f 도함수 t의 제곱이고, 접할 때는 gt가 0이다 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문제로 가서 이 결국에는 이 ft가 플러스냐, 그러니까 축 위에 있냐 축 아래에 있냐, 축과 만나냐, 축과 만났을 때는 오른쪽 위로 가느냐 오른쪽 아래로 가느냐 아니면 접하냐 이런 얘기인데, 접할 때만이 유일하게 0이니까 이 얘기는 fx가 m에서 접한다. 그럼 나 조건은 어떻게 세트해야 되느냐? t가 k일 때 gk와 그 다음에 k보다 조금 큰 녀석에서의 뭐라 그럴 거야? 극한값이, 이거 극한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k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을 대입했을 때의 값,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fx가 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축과 만나야 됩니다. 즉 fk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fk가 0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안 되는 경우 설명할 필요는 없고, 되는 경우만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처럼 오른쪽 위로 관통을 하게 되면 gk는 마이너스 f 더함수 k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대값 그래프를 때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때린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 변수가 k를 넘어간 상태, 이 변수가 잘 보세요. t 근데 그런 t가 k보다 좀 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교점을 좀 넘어간 상태에서 좌미분계수예요. 교점을 지나간 상태에서 좌미분계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 더함수 k의 제곱이 됐던 거예요. 결국 f 더함수 fk는 0인데, 지금 fk는 0인데
있죠. fk는 0인데 0에서의 미분계수 f 도함수 k가 9라는 걸 알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8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1. 그 마이너스 81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fx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한 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fx는 m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k를 오른쪽으로 관통해서 넘어가는 식인데 이 k는 그러면은 요 m으로부터 간격을 3등분 했을 때 미분계수 0이 되는 점이 m 플러스 2t, 그럼 k는 m 플러스 3t라고 잡을 수 있고 이 독립변수가 k에 해당되는 m 플러스 3t 왼쪽에 있을 때는 함수가 음이잖아요. 함수가 음이니까 gt는 마이너스 f 더함수 t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수식을 완성하고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 지금 k m 플러스 3t 이하에서 마이너스 81보다 작을 때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된다죠? GT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최초가 네 번째였던 겁니다. 문제에서 네 번째. 1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이라는 게 중요하죠. 숫자 10이니까 말 그대로 여기 보다시피 네 번째 이거 네 번째 만족시켰던 요 n이 10이었다는 얘기로 나왔죠. 그러면은 10이었다 그리고 9였을 때는 마이너스 81이 돼서 안 되고 8, 7, 6 이렇게 해서 m도 찾을 수 있었고 k가 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계산이었다.